요즘 와서 한국말로 강의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요. 그래서 좀 떠듬떠듬하면 내일 끝날 때쯤 되면 혀가 풀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떠듬떠듬 하실 것 같은데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요. 로마닌데도 가고 동부도 가고 달라스도 가고 뭐 이제 보니까 별로 안 가본 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언제나 이제 처음에는 가정 세미나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40, 50 이런 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자녀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해달라고 와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사실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최선으로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 다 어른들이 키워서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향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손주들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패밀리 세미나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그 knowledge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제일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일 오후 세미나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 어떻게 제일 최고의 방법을 제일 좋은 손주들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예언의 신과 합쳐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리서치를 합쳐가지고 어떤 제일 그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 내일 오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말한 것 같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네요. 네. 제일 좋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제일 결혼 관계에서는 결혼 생활할 때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꼭 결혼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 어린아이부터서 99세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너무 늦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슬라이드 몇 개는 영어만 돼 있는데 이제 한국말이 좀 나올 건데요. 자, 그러면 생각하시면 인간관계.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미를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동물들도 그 사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 혼자서만 살았다고 하면 그는 어떤 의미가 없는 삶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제일 맛있고 좋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해도 이 인간관계, 사회적인 면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감옥에서도 제일 처벌이라고 합니까? 제일 심한 벌이 뭡니까? 감옥 사이에서도. 네, 아이솔레이션, 혼자서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관계, relationship 안에서 인간미를 느끼고 인간의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힘들게 뭡니까? 사람 사이에, 네, 인간 사이. 제일 필요하면서도 제일 automatically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일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아픔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 human relationship이에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연구해보니까 더 오래 살아요. 네. 결혼 행복하다는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고 더 건강해요. 그리고 이거 뺐는데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재미있죠? 네?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 거기에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도 뭐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파지고 병 걸리는 게 35%나 확률이 올라가요. 네, 그만큼 그런 그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4년이나 더 짧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세요? 담배 피는 분들 생명이 몇 년이나 짧게 돼요? 3년부터서 7년이라고 네, 하는데 이거 보세요. 불행하게 결혼하신 분은 그 비슷한 확률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에 그만큼 그 영향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나 아무리 50년 동안 결혼하셔서도 아직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러나 부모, 자녀, 하여튼 모든 인간관계를 제일 어떻게 더 아직도 늦지 않는 지금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더 행복하게 relationship 이룰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세미나 스타일이라서 물론 저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도 하시고 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사이끼도 제가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질문도 몇 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서로 제일 가까이 있는 분과 좀 멀리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 가까우셔서 누구하고 가까이 이렇게 대화 파트너를 찾으세요. 네. 대화 파트너를 찾아서 저희들이 재미있는 엑서사이즈 많이 하실 거니까 네, 대화 파트너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히 이 첫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인원을 자기 생각을 이제 바꿔보세요. 나누어 보세요. 네. 그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 제일 성숙하고 성공적으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진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는 분이든지 뭐 영화에 보셨든지 하여튼 그 사람을 딱 생각을 하셔보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어떤 quality, characteristic을 왜 그 사람이 진짜 한 사람으로서 진짜 멋있고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는가 그 specific한 quality를 찍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파트너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잠깐. 자, 그게 조금 힘드시면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질문.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제일 immature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지 누가 뜨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숙한 사람인가? 왜 한 사람으로서는 제일 존경이 안 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그 quality characteristic을 한 번 더 좀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첫 질문에 여러분 중에 좀 대화한 것에 대해서 좀 쉐어링 하실 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네. 네. 또 다른 퀄리티 캐릭터 더. 네. 예, 저는 우리 전에 현혜경 사모님이라고 현혜경 사모님 아시는 분 계실 거래요. 그렇게 됩니까? 네. 예, 그분한테 침례 받자마자 그분하고 테네시에서 살면서 그분의 감화를 저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남에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적에도 그걸 받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분인가 그걸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섭섭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쁜 사람 하나? 네, 나쁜 네. 내 친구 중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사랑을 하는 동생같이 생각하는데 항상 남의 그 핸디캡을 찾아서 얘기하고 생각 없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헐뜯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착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말로 그렇게 이렇게 남의 허점을 자꾸 이렇게 해내고 그러니까 남의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람들을 많이 네. 근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단 그분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나쁘다고. 네, 그렇게.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첫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네, 크게 말하세요, 목사님. 네, positive thought, 긍정적인. 네, 언제나 삐딱하게는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더 positive하게. 네. 네. 책임감 있는 사람. 네. 특별히 어려울수록. 네. 말을 하면 이렇게 꾸준히 믿을 수 있고 뭘 하겠다고 하면 follow through 하는 분. 여러분 또 다른 여러 가지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올게요. 그 세 번째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commonality, 공통점 네, 이렇게 막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안 나오는 거죠. 공통점. 네. 자,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클래스 800명, 900명. 옛날에는 그게 economics, 경제학 클래스였는데 요즘에는 이 클래스래요. 이 제목을 다리는. 그 다음에 구글하고 애플 이런 데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때 무엇을 찾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앤드루스 가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있는 친구가 아주 그 successful한 그 혈액암 있잖아요. 예, 혈액암 스페셜라이즈 하는 얼마나 그것을 그 이제 의과 그룹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네 말이 맞다고. 왜 그러면 우리도 새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거를 찾았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라고. 전부 다 동정 이렇게 안 나. commonality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어떤 제목으로 대충? 창조적 creativity라고 나왔는데요. 또 뭐예요? popular? positive. 네. 사격성.
네. 한 25년, 20년 전부터서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심리학 학단의 프레지던트였어요. 네. 셀릭맨이라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리서처가 이 분야를 새로 시작했는데 positive psychology, 긍정적인 심리학 하면서 그 분야 안에서 이렇게 한 15년, 20년 사이에 상당히 개발된 게 이 emotional intelligence, EQ라 그래요. emotional intelligence. 옛날에는 뭐 직장이나 학교 가나 사람 뽑으면 IQ만 좋은 줄 알았더니 요즘은 IQ 좋은 거 가지고가 제일 좋은 효과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IQ는 적당히 가지면 사실은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교육 연구를 해보면 제일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A 받을 사람일까요? B 받을 사람일까요? C 받을 사람일까요? C는 아니에요. 그런데 A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average를 A만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똑똑해서 뭐 연구하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사회적인 그 역량, 뭐 성공적으로 하면 B average 학생들이 제일 성공적이래요. 왜 그럴까요? 뭐 smart enough 해요. smart enough. 얘네들은 공부도 뭐 적당히 하고 잘 하면서도 밸런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뭐 이거 할 거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있고 교수들하고 친구들 enjoy 할 수 있고 well-round, 밸런스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EQ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어떤 무엇을 찾나 하면 그냥 똑똑한 사람만 찾지 않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만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잘 안 돼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은 될 수 있는데 모든 아무리 이제 강장로님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들하고 많이 일하셨잖아요. 거기에 물론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트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get along도 해야 돼요. 자기만 혼자서 똑똑한다고 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emotional intelligence가 얼마나 중요한가 돼서 하버드에서 emotional intelligence 클래스가 제일 이제 인기 있는 클래스래요. 네. 아무 분야나 무슨 분야나 뭐를 공부를 해도 언제나 인간적으로도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할 것은 이 제목이에요. emotional intelligence 하고 rela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가 좋아야지 적어도 B까지는 돼야지 relationship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제 EQ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이게 이제 퀴즈를 하겠는데 이것을 혼자서만 생각하시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답을 혼자서 이제 갖고 있으세요. 지금 How do you feel right now? 그게 질문이에요. How do you feel?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다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답이 생기세요? 자, 안쪽으로 관점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단어를 잡으시려고 하죠. 근데 단어가 쉽게 오세요? 힘들게 오세요? 어떤 단어가 오세요?
그 단어 자체만 아니라 거기에 단어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을 자신을 이렇게 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 질문할 때 지금 느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한, 제일 해피하고 기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sad하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꼭 그 행사만 아니라 그 이벤트만 아니라 그 감정, 그때 느끼신 그것을. 자, 이분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놓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돌아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요. 자, 그럼 EQ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그 definition을 썼는데요. 첫째로는 본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recognize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꽤 좀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첫 질문 하셨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어요? 아니면 아주 당장 나는 지금 뭐 좀 excited 했다. 아니면 뭐 bored 했다. 지루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기분만 아니라 그냥 그 느낌 자체 안에 있는 느낌을 깨달아서 identify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먼저 이제 이 quality characteristics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상대방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identify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자기 감정을 깨달지도 못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감정 가지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네?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기쁘고 할 때 같이 이렇게 empathy 동정보다 더 깊게 하는 게 empathy라 그래요. 제가 한국 단어로는 그게 구별이 되는지 모르는 동정은 그냥 아이고 이런 건데 empathy는 그 분으로 같이 가서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말한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은 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사람 관계, 이 그 관계, relationship 사에서 왜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하루를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아픈 거 겪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디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쉐어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라도 똑같은 문제라도 풀어놓고 누구하고 이렇게 쉐어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가깝고 기대고 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쉐어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만일 반응이 그래? 안 됐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반응 따라서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반응이 그래? 안 됐네 하면 더 상하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됐네. 밥 먹자. 그때 느끼는 그 아픔과 외로움은 그때 당하실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반대로 제일 행복하고 happy time, 제일 기쁜 진짜 joyful
그냥 하하하 아니라 진짜 뭐 아주 깊은 행복함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로또 이겨보세요. 많이 이겼다고 하세요. 많이 했다고 하면 뭐 하시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human experience가 말하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기에 얼마나 멋있고 인텐스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관계에서 의미가 있어서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안에서 자녀도 놓는 것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음, 관계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서 참 크리에이티브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크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이디얼한 그 시츄에이션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의미를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 심리적인 네, 심리적인 우리라고 me, myself라는 이 사람 안에서 알 수 있는 게 감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는 비슷한 게 뭐냐면 pain. 네? pain하고 똑같은 펑션. Something is wrong or something is good. Physical sensation을 주는 게 우리 심리적인 면에서는 감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language of the heart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살면서 language of the heart. 네, 마음의 언어라고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connection 그것을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디 갔나? 네. 그럼 또 중요한 것은 동양 문화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봅니까?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보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건데,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너무 하지 않고. 나쁜 것도 너무 표현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많이 봐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무래죠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서도 또 한국에 가니까 어른들이 저희 나이 또래의 친구하고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막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 나가면서 머리를 신문을 가지고 툭 뚫으셔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웠다고 너무 할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좋은 것도 너무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너무 아무리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아주 조절을 요만큼 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감정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physically 아무 몸 이렇게 pain이나 sensation을 못 느끼는 사람을 어떤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든지 사는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브라질 가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난한 존에 가면 이제 투리스트들이 오면 그거 라이터 있잖아요. 담배 피는 라이터를 가지고 이거 봐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불을 타거나 핀을 쑤셨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저는 사투리를 막 문둥이라고 맞아요? 문둥병이에요. 네? 네. 네, 심하게 되면 발이나 모든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뇨도 너무 오래 가가지고 발이나 손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아주 나중에 가서는 발도 잘라지게 앰퓨테이션 할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너브가 죽어가지고 이거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발에 뭐가 끼거나 카트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하다가 발도 이제 잊을 수가 하잖아요. 그만큼 감정을 무감정 가지는 것이 절대 아이디얼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 느끼는 것마다 표현하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감정의 역할을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아이디얼하게 그 사람 관계 사이에 써가지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 돼서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그 emotion이라고 영어로 보시면 emotion. 근데 이를 따로 하면 motion이에요. 근데 라틴에서는 이게 딱 emotion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픽해가지고 뭐가 아프다 하면 저희들이 그 반응이 뭐예요? 이미리의 반응이 뭐예요? 아프면 무엇을 우리가 행동을 해요. 안 그래요? 뭐가 찔렸다 하면 아야. immediate response가 있어요. 저희들이 feeling 하기 전에 벌써 몸이 움직였어요. 근데 감정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많이 돌아가는데 뭐가 느끼면 it forces us to act. act. 그러니까 emotion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감정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에너지예요. 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감정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네게티브 감정도 감정이고 positive 감정도 감정이에요. 감정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It just is. 우리의 심리적인 안에 있는 현실을 저희들한테 발표해주고 알려주는 mode of communication이에요. language예요. 그러면 감정 자체가 좋다 나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좋게 나쁘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깨달을 때 표현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act 하는 것 따라서 그게 positive 할 수도 있고 neutral 그냥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egativ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받아들여야지 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양 문화적으로는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코프링 하라고 합니까? suppress. 없는 척으로. 네. 누디리게 suppress 하든지 그냥 아니야. 모든 거 deny. 모든 감정은 나쁘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만일 감정이 에너지면 자꾸만 이렇게 내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 감정을 이게 regulate,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그 메커니즘을 제가 말하겠는데 그만큼 감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지 폭발하지 않고 여러분 몇 번 압력 밥솥에 폭탄에 이렇게 터진 밥솥 가시신 분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미밥 하다가 언제나 이것이 뭐 잘 씻지 않고 뭐 하면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나쁘죠. 네, 위험하죠. 네. 자, 그러면 그 메커니즘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정에 뭐가 조금 스킵된 것 같은데 내가 있다. 자, 그러면 EQ가 낮은 사람은 그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EQ가 낮은 사람은 이런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기를 힘들어하시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의 아주 친한 친구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이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일본 2세인데 일본 사람들 감정을 상당히 이렇게 누리는 문화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그렇게 자라나서 아주 힘들어했는데 자살까지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로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막 완전히 이게 좀비 같이 너무 아픔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느끼냐고. How do you feel? 근데 그분의 답이 뭐냐면 I don't know. I don't know예요. 진짜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는데 딱 물어보면 I don't know.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기 자신의 감정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디얼한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에너지가 뭐 좋든지 특별히 네거티브 에너지 뭐 화가 나든지 뭐 슬프든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주르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커질 때 에너지가 쌓일 때 이게 자기가 인식을 하면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아프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있어서 자기가 해답을 찾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나 부인한테 너 나 아주 화나게 했어 말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스팀 빼주는 것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분 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나 이 사람하고 진짜 못 살겠다고. 근데 겉으로 보면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착하고 조용하고 뭐 마누라도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하는데 저희 친구 말로는 1년에 한 2-3번 뭐가 자기도 뭐 서로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뭐가 팍 터진대요. 진짜 압력밥솥이 그냥 터지는 것 같이. 그러면 뭐가 큰 게 하나 부서진다는 거예요. 문이든지 차든지 벽이든지. 그런데 저희 친구도 이게 warning 사인이 없고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문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못 느껴가지고 남편 자체도 터질 때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화나는 것을 쌓여져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너 좀 이제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만큼 화가 쌓여서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워닝이라 주면 서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zero 아니면 완전히 볼카노 같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자기 자신이 깨달을 줄 모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본인의 감정을 못 느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앓고 슬퍼하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로 이제 부인들이 그래요. 그럼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막 부인은 그런 대로 잔소리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자꾸만 이렇게 워닝을 주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아주 아픈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잘 못 들었구나. 그럼 조금 더 크게 보여줘야겠구나. 예? 왜 그러면 이게 잘 인식을 못하니까. 그럼 조금 더 크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면 더 크게 하다고 보고 그러면 진짜 지나치게 이제 터지면 그때 가서는 남자들이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뭘 이렇게 지나치게 미친 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여전히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 그 다음은 아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오해를 쌓으면서 서로 아파하는 이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미치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미쳤다고 하면 더 미치죠. 아니 그런데 남자들도 그때 가서는 너무나 감정이 심하니까 자기들도 감당을 못해요. 그때 가서는 여자들은 이거 막 화내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여자들 뭐 해요? 울어요. 안 그래요? 왜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같이 달래는 거예요. 근데 달래는 게 너무나 감정이 불편하니까 너무나 감정 자체라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자기도 해소를 못하니까 그냥 무엇을 말을 하고 해도 애를 달래는 것 같이 감정을 이렇게 깔아앉게 하려고 그때는 남자들이 뭐 아무거나 말 다 해요. Whatever works. 예, 그냥 그 고비만 넘기려고.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해결을 같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low EQ 가지고 있는 사람 뭐죠? 자기 감정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뉘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 자체를 어떻게 봐요? 상당히 나쁘게, 네게티브 보든지 아니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 네. 자, 그건 이쪽에 아주 low EQ가 있는데 또 너무 민감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여기 모든 것을 자기 느끼는 게 그냥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포로당한 사람 아시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자기 감정을 너무 인스턴트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없는 이모션을 다른 사람한테 프로젝트 한다 그래요. 자기가 조금만 너무 눈치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민감한 눈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것을 왜 그래?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감정의 포로가 된 그런 분도 emotional intelligence가 민감하면서도 low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그럼 여러분은 그 사이에 어디 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같이 emotionally unregulated,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explode 하든지 언제나 폭발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뱉어내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impulse control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다른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너무 sensitive 하든지.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도 이해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 답을 주기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low 이모션에 너무 굳은 분들하고 너무 센시티브한 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네.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문화적으로 유교 그 문화, 그 동양 문화에서 아주 깊은 가치관이 감정 자체를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특별히 남자분들, 네, 특별히 남자분들이 더 거기 경상도 사람들까지 기분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왜 사람들이 이런가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그냥 너는 왜 그래 이렇게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당해도 이유가 왜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가 하게 되면 동정이 더 가면서 본인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코핑할 때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과정 환경도 더 그럴 수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도 보면 어떤 가정은 절대 안 싸운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절대 안 싸운다 그랬는데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툼 없이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맨날 싸우든 근데 그 반대가 언제나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문화 안에서도 그 가족의 특별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또 있어요. 네, 그것도 다 이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그 남자분들 특별히 큰아들이나 아니면 only son 완전히 이렇게 우상같이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가족에서 한 분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옛날 소련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돼 가고 다 갈라졌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orphanage가 뭐죠? 고아원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갓난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들 그 크립 안에서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발견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갓난 아이 6살, 아니 6개월, 1살까지도 말을 못하잖아요. 뭐를 좀 못 느끼잖아요. 자기 뭐를 느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불편하면 아이들이 뭐 해요? 울죠. 아이들이 제일 효과적,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 뭐가 기저귀가 불편하다 하면 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에 아이가 울면 옆에 있는 어른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당장 액션이 생겨요. 안 그럽니까? 아이들 우는 것은 뭐 저희들이 그냥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리액션을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서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 helpless한 아이가 이렇게 필요하고 배고프고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는 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저희들 감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른이나 이 아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어른들이 왜 감정의 문둥 환자 잠깐 제대로 저거 알아요. 문둥 환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레프러시 있는 사람. 문둥이라 그래요? 네. 왜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문둥이가 될까요? 지금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우는 것이 제일 내추럴한 건데 왜 아이가 우는 거를 그치거나 아니면 어른이 돼서 감정을 못 느끼는가? 왜 그럴까요? How do they get that way? 왜 그렇게 돼요? 자, 그 answer이 제일 insightful하게 주는 답이 왜 갓난아이가 우는 것을 거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간단한 답이 그거예요. 네. 갓난아이가 이제 고아원에서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뭐 해요? 울어요. 그 보통 아이가 울면 뭐 해요? 누가 와가지고 먹이잖아요. 주로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가족이. 근데 고아원이니까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그러다가 더 배고프고 화나서 더 울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때는 더 울면 부모들이 더 와서 하는데 고아원에서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울고 화나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우는 거예요. 감정극의 패럴렐이 뭡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슬프거나 아프고 하면 뭐 해요?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네, 내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든지 뭐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화를 내고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울어요.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울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 다음에 화까지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가진 어머니, 부모, 자녀들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저기 5, 6, 뭐 3, 5, 6살 되는 아이가 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제 직장 갔고 엄마는 집에 있는데 둘이 있는데 엄마가 아침부터서 술 마시고 소파에 passed out 됐어요. 그럼 그 아이는 처음에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가서 떼도 쓰고 뭐 다 해봤겠죠. 그런데 계속 엄마는 자기의 중독에 너무 컷업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뭐 잘 먹이든지 관심 둘 수 있는 그게 심리적인 여유가 없거든. 자기 중독자는 중독에만 집중이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는 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아프긴 한데 뭐 한데 표현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살아야겠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ignore. 그 감정적인 그 nerve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아플 수도 없고 계속 화를 내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문둥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것을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자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아내까지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성공적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마누라는 사람은 좋은데 직장 갔다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저희 세대에도 참 너무나도 실망이 있게 겉으로는 다 의사고 성공적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하게 결혼 생활에서 사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흔한 그래서 꼭 옛날 분들 뭐 유교 아니면 한국 전쟁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날 수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제너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해를 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으로 감정을 서포트 안 해주고 좋은 nurturing 안 받으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이 survival 해야 되니까 그냥 감정을 turn off 하다가 보니까 어른 돼서는 이걸 turn on을 도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과정과 그 문화에 대해서도 말았고, 그 다음에 그 진짜 그 한국 유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들어서 환경적인 그 역할도 많고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 부모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병이 있든가 하여튼 무엇을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제대로 자라날 때 환경에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nurturing, 양육을 안 해주면 이런 심텀이 디벨롭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심하다는 거 아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런 심텀을 보면 저지를 하시지 말고 아무리 당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도 judge 하는 것보다 이해부터 먼저 하세요.
이해부터 해주고 해야지 그분들이 뭐를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체인지하고 싶을 수 있는 동기가 거기서 나지.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훈계만 하면 절대 거기에서 모티베이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먼저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accept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깨달으면서 이제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도우면서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EQ가 낮으면 어떻게, 지금 벌써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EQ를, 제가 아까 말했죠. 2살, 3살이나 99세 되시는 분이라도 언젠가는 인생의 학생이라서 it is never too late. 특별히 하느님 안에서는 it is never ever too late. 그러니까 언제나 희망을 가지면서 언제나 새로운 저희들이 매일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서 영수를 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것만큼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도 절대 하루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매일매일마다 never too late 라는 것을 언제나 본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언제나 그 faith and hope를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크리스천의 도로입니다. 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그 모분을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EQ를 어떻게 디벨롭 할까요? 제가 한번 네. 어떻게 하냐면, 자, 스텝 넘버 1은 왜 중요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 hopefully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메커니즘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들은 꽤 EQ가 이제 발달되셨고, 어떤 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것 같이 좀 low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까 하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첫 one of the questions is how do you feel? 네? 여러분 자체가 그 뭐가 막 이러고 할 때 자신한테 inward reflection이라 그래요. 거울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하면서 how do I feel? 그러면서 단어를 가지고 capture, 고기 낚는 것 같이 이건가? 이건가?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한테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How do I feel? 뭐가 좀 느끼고 뭐가 뭐 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루 지나가면 뭐가 조금 찌근하다가 바쁘면서 그 지나가면 뭐가 좀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서 왜 내가 이렇게 좀 찝찝한 기분이 있을까? 어떤 때는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야지. 맞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했는데 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때 조금 뭐가 걸려가지고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low EQ 있는 분들은 스텝 넘버 1, 본인들한테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How do I feel? 잘 모를 것 같아도 그래도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치원에 가면 보통 유치원에 가면 EQ 코र्스가 있어요. 그것을 유치원 안에 다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벽에 가면 이게 아이들 얼굴 표현, 감정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요. 포스터에. 왜냐하면 아이들도 EQ가 낮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무슨 이제 친구가 놀고 싶은데 친구가 안 놀아주고 아니면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갔다. 그럼 아이들은 하는 게 뭐예요? 가서 툭. 그게 이모션이에요. 내가 화가 나니까 널 때릴 거야. Pure emotion. 느끼는가? Acting. 근데 low EQ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애들한테 How do you feel? 하면 I feel angry and sad today. 그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 사진한테 포스터를 가서 너 여기 중에서 너가 지금 무엇을 표현이 제일 많니? 그럼 이래요.
왜냐하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저기 universal이에요.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문화나 비슷해요. 나이도. 그래서 포스터를 가가지고 너 그래. 그럼 너는 you must be angry right now. 그러니까 말을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느끼는 것은 화났어. 아니면 너가 지금 실망했어. 아니면 너가 지금 sad해. 느끼는 그 inner world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달고 난 뒤에서는 step number 2는 내가 감정을 recognize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럼 이런 말을 해요. Use your words and not your fist. 아주 단순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거. 말로 표현을 하게. 너가 깨달고 난 뒤에서는 I am angry because you took my toy away. 아니 instead of 가서 툭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use your words, not your fist. 근데 어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First step number 1, recognize your feeling. Feelings are not good or bad. 좋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it is.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좋게 해소하려고 하면 먼저 recognize 해야지. 내가 너무나 화가 나면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recognize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거기 붙어서 이게 좋은가 나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화나는 것은 인간관계에 아주 내추럴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뭐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 훅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배운 거 가지고 applied 해가지고 어떻게 뭐를 다르게 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at will you do differently? 막 화가 나가지고 버글버글 올라올 때. 막 말이 하고 싶고 아니면 뭐 때리기도 싶고 뭘 던지고 싶고 그 정도까지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하는 행동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대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플랜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더 좋은 방법으로 하이 EQ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생각 없이 닥치기만 하면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게 있는 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도가 있는데 제가 진짜 심리적으로 영적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것을 인식을 하면 딱 그 decision point가 있어요. 지적으로. 그 decision point를 해가지고 넘으면 이 진짜 사탄의 세계를 넘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이 분노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뭐가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근데 그 넘어가는 그 결차가 초이스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it is no longer a choice. 진짜 그 사탄의 악적인 그게 점령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껴요. 저희 자신한테도 그거 제가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도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 참고 뭐를 할 수 있는데 해야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확 give in 하면 진짜 사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꼭 인정을 하세요. It is a choice. It is a choice. 여러분이 결단을 해가지고 그 아담과 해와 그 순간적으로 해와도 알았고 특별히 아담도 알았어요. 알면서 choose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초이스를 하면서 그럼 딱 두 가지 제가 팁을 두 개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first of all 자신이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이거를 I'm gonna lose it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아셔가지고 그까지 하면 그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란불입니다. 네, yellow light.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한번 back off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warning을 줘야 돼요. 저희 친구 같이 zero to 해가지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unfair해요.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warning을 주면서 근데 그 자신이 인정을 해야지. 아, 내가 여기까지 이제 빌드업하니까 warning을 준 yellow light, 노란불이니까 back off. 네? 그래도 계속하면 내가 이제 그 선회가 이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이 푸시해서 그런지 내가 해서 그런지 그냥 진짜 목경할 때 같으면 그러면 내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remove 해야 돼요. 네. 꼭 그 둘 중에 두 개다는 꼭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그 언제나 일은 좀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한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yellow light라 노란불이라고 하면 아무리 뭐가 하고 한다고도 서로 딱 떨어지기, 더 푸시 안 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red light 하면 내가 지금 피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심하게 상처 주고 더 액시던트를 만들지 않게. 그만큼만 해도 서로 상처 주는 것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좀 깔아앉고 난 뒤에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특별히 그 신혼 부부 사이에서는 저희가 꼭 그 advice를 줍니다. 그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떨었으니까 마지막 하나를 하겠는데요. 자, 파트너 가지셨죠? 네, 꼭 두 사람 정하세요. 한 사람은 A라고 하고 한 사람은 B라고 정하세요. 네, 빨리 할수록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빨리 A. 자, 여러분 A 손 들어보세요. 이쪽에서는 A는 어느 분입니까? 한 사람, 저쪽에 A. 다 아시죠? 파트너 가지고 A. 자, 그러면 A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네, A 분들 눈 다 감으세요. 감으셨죠? 자, B 분들 이 사진을 보세요. 보셨죠? 자, 모든 분들 눈 감으세요. 감으세요. 자, 이제는 A 분들을 눈 뜨서 보세요. A 분들만, B 분들은 눈 감고 A 분들만 눈을 뜨셔서 이 사진을 보세요. 자, 그러면 A 분들도 눈 감고 다 감으세요. 모든 분들 감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눈 뜨셔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진에 무엇을 보이십니까? What do you see? 이 사진에 무엇을 보이십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멋있는 여자. 뭐 다른 거 보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미운 여자. 인디안 추상. 자, 어떤 분은 젊은 예쁜 여자가 보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늙은 할머니가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우리가 그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의견이 완전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현실을 본다고 해도 저희들 관점이 그 전에 어떤 우리 가정이나 경험이나 인생 사람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봐도 완전 다른 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페어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는 할머니가 보여? 아니 난 젊은 아가씨가 보이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왜 그래? 그러다가 아유 너는 뭐 눈이 멀었니? 왜 저기 뻔하게 할머니가 있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또 화가 나서 내가 왜 눈이 멀어 너가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싸우면서 어택하면서 왜 그러냐면
한 사람마다 자기 보는 게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 보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상대방이 하는 게 너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그러다가 보니까 크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그룹 B, 아니 A 분들인 이거 보셨죠? B인가? 저가 B가 이걸 봤어요. 네? 그 다음에는 A 그룹은 이것을 봤어요. 아시겠어요? 비슷비슷한 사진인데도 그래도 이것은 할머니 같이 주로 이렇게 희미하게 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비슷하게 희미한 스케치로 됐는데 그래도 젊은 아가씨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 젊은 아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현실은 absolute, 완전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따라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해야지. 싸울 때 주로 싸움은 우리 어떻게 나와요? 나는 옳고 나는 안 옳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가 문제예요? 상대방이 언제나 문제지. 자기는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저쪽, 손가락은 언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관계의 컨플릭트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인이라서 이 컨플릭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유 우리는 절대 안 싸워요 하면 그게 문제예요. 안 싸우는 척 아니면 안 싸우려고 너무 다른 것을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컨플릭트 있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치사하게 싸워요? 효과적으로 싸워요? 우리가 잘 싸워요. 싸울 때도 잘 싸워야지 그게 되지. 안 그러면 안 싸우는 것도 안 좋고 나쁘게 싸우는 건 물론 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제일 또 기본적인 게 넘버 2만 EQ가 높으려면 자기의 관점을 넘어 절대적이라고 argue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사람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말하는 것을 다 agree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싸우고 부모 자녀나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교인들끼리나 뭐 특별히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는 싸우고 할 때 아, 너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해를 한다는 것을 말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 심리적 그것을 못하는 분, low EQ 하는 분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관점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 그것도 배려하는 거, 생각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immature 한 심리적인데 그게 어떻게 그 연구에서 나오냐 하면 피아제라고 아주 유명한 지지적인 발달 심리학 그 연구 부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연구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자기 아들을 이쪽에 앉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위에 저쪽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딱 앉혀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테이블 위에 뭐가 뭐 보이니? 그러면 이제 A, B, C라고 하죠. 제일 큰 산, 두 번째 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이가 그래. 아, 나는 A 보이고 그 다음에 B 보고 그 다음에 C 본다. 아,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의 인형은 뭘 보겠니?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가 5살, 6살 갈 때까지는 똑같이 말해요. 인형도 A, B, C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5, 6살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적으로 내가 아직 디벨로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abstract thinking이 필요해요.
자기 현실에 벗어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인 발달이 돼야지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5살 때까지는 그게 아직 발달이 안 됐는데 6살쯤 되면 이제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심리적으로 5살 지적인 면으로 그때까지 스타크 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 emotionally low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intellectually low IQ 있는 것 같이 어른들이 그것을 못하면 심리적으로 아주 low EQ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그 스킬이 뭐냐면 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쪽 입장에서도 봐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고 무슨 해결책이 거기서 난다네요. 그렇다고 다 저쪽이 맞다고 인정해 주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늦어서 더 제가 이야기 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겠는데 여러분 마지막 한 1분, 2분 사이로 그냥 깨달은 것을 그냥 웅웅 하면서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한두 개 실천할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이해를 하시든지 뭐 느끼든 것을 한두 세 가지만 많이 해봤자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파트너한테 쉐어하세요. What did you learn? 오늘서 배우신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나 두 개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파트너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주 좋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encourage 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으로 제일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속속 넣어 두셨다고 저는 믿고 저희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심리학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냥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빠가 이제 의사인데 저희 아버님이 다 이제 친구들 전부 다 의사 공부하려고 했는데 저희 혼자만 대학교 때 PUC 가면서 심리학 공부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의과대학 가는데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너 뭐 공부하니? 그러면 저희 심리학 공부해. 그래. 이러면서 말도 끝나기 전에 옆에 그러면서 뒤에 말해. 아이고 좋은 의사나 결혼해라 하는 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셨을 것 같고 물론 심리학이 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사명을 가지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주신 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호감심, curiosity를 언제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민관계, 이민사회에서 과정 문제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들이 이민 자체가 그렇게 힘드니까 근데 저희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심리학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PUC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UC 산타 바바라 가서 연구하면서 이 에리어에 완전 전문가가 돼서 저의 연구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의미와 그 다음에 calling. 네, 저는 부모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할머니가 현역은 사모님이고 그 밑에서 언제나 설교하시고 보는 것을 제가 자라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게 목회는 아니라도 목회자 같은 이 Ministry of Healing을 저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박사 마지막 이제 시험 치면서 제가 산타바바라에서 바닷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단계를 넘어갈 건데 저를 부르심을 확신하게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냥 제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림. 그 다음에 불리시면 축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확신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성경하면서 공부하는 게 이사야 40장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쓰시는지 아세요? 메사야가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일을 말하는데 뭐라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물론 느끼시면 거기에 지식,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무조건 그냥 기도해만 물론 기도는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한테 그래서 그 기도만 하시라고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인간의 과학적인 그것을 다 밟으면서 물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이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이해할 거는 알고 분석할 건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찾아야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 설교는 제가 느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제일 다스리기 힘든 질문, 하나님한테 제일 손 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고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이 아픔의 문제, 고통과 아픔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리게 설교 시간에 제가 느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준 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이